가역 반응과 긍정 변형. 일단 가역 이제 4단원에 들어오는데 대단원사 이제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 그래서 이제 정반응만 보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볼 거고 이제 걔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옛날 화학 2 내용이 이제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 살짝 내려왔다 보면 되겠는데 일단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보기 전에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한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합물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에 쓰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왼편에 쓰는 거를 우리가 반응물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이거는 반응물이라고. 반응물을 굳이 오른쪽 쓸 필요 없고 반응물은 왼쪽에 약속이고 그리고 그 결과 나와 있는 생성물 생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가는 이런 반응을 정반응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둘 다 되는 거를 사실 저기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정반응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을 역반응. 그렇죠. 일부러 위치를 바꿔서 쓰진 않고 이렇게 딱 고정해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걸 정반응, 역반응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걸 역반응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맨날 이제 화학할 때는 정반응만 배우다 보니까 역반응은 잘 안 일어나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역반응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화학 2에서는 그런 관점을 좀 보겠다는 건데 화학 1에 잠깐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반응, 역반응 정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정반응도 가능하고 오케이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면 되고 그럼 비가역 반응은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책에도 가역 반응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고 있는데 물의 증발과 응축 그리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이러면서 일단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게 이렇게 H2O라고 쓰고 이렇게 L이라고 쓰면은 물이고 물. 자, H2O라고 쓰고 이렇게 G라고 쓰면은 이렇게 G라고 쓰면 이건 수증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니 물이 수증기가 되고 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자, 이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이겠고 혹은 기발하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저기 수증기가 물 되는 거는 저기 액화라고 할 수 있거나 홍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거는 둘 다 됩니다. 이건 안 될 리가 없지 이건. 그래서 일단은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를 정반응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를 역반응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겠고 그 옆에 이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생성과 분해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좀 봐야 되는데 CaOCl2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죠 이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얘 한 개가 물 6분자랑 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이제 물과 만나면 붉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좀 쓰는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Cl2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중학교 때 많이 이제 많이 표현을 잘 안 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요게 이제 푸른색 색깔이 푸른색인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면 이게 물 6개랑 결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이 붉은색으로 변한 즉 물 6분자를 포함한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것도 증발시켜버리면 다시 이 푸른색으로 바뀌기가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역반응, 정반응 둘 다 가능한 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가역 반응이면은 이제 비가역 반응은 뭐냐? 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가역 반응이면 비가역 반응은 뭐냐? 자, 마찬가지. A하고 B가 결합해서 이런 반응물이 C하고 D가 되는 이런 생성물을 했다 칩시다. 자, 다시 요거는 반응물. 그리고 C 플러스 D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생성물. 뭐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비가역 반응은 말 그대로 역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은 안 된다 그래도 무방하고 거의 안 된다 봐도 무방한 뭐 이런 것 같아.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반응.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건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본다 그래도 아니 종이를 불로 태웠어. 그럼 그 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재가 될 텐데 그 재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열을 못 걸어서 다시 종이를 어디서 못 받는다.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니면 이제 뭐 일단 기본으로 태우는 것들이 좀 잘 안 되는데 일단 네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뭐 중화반응 같은 거 중화반응 같은 게 있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앙금 생성반응 같은 거 네 가지 정도는 좀 외워야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 그 다음에 기체 생성 반응 네 가지 정도는 이제 거꾸로 못 들어온다라고 일단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산염기 같은 거 하면서 좀 배웠을 텐데 우리 책에는 기체 발생 반응부터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적어준다 그러면 기체 발생부터 본다 그러면 기체 발생 아연 금속이죠 금속인데 얘가 산을 만나게 되면은 염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든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구나 두 개의 HC 그리고 이제 액표 스페이스 수용액이 이걸 쓴다 그러면 얘가 ZnCl2라고 하는 자 이거는 그나마 모래 녹는 열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날아간다 그러는데 날아가겠죠. 뭐 일서도 관계없고 여기다가 이제 G라고 써가지고 기체한테서 날아간다라고 적어도 관계없는데 이 날아간 수소기체를 다시 붙잡는다 그래서 역으로 가냐 그럼 역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우리 책에는 황산 나와있구나 황산 뭐 황산을 쓰든 뭘 쓰든 관계없는데 체크하자. H2SO4 H2SO4 황산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ZnSO4 ZnSO4 이런 애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수소기체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는데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발생 기체가 되는 거냐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앙금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AgCl이 인쇄앙금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도 AgCl3 합당류 수용액이겠고 그 다음에 아미니스 알마나트륨 이것도 이제 앙금이라다 이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원래 얘랑 같은 경우는 앙금 안 만듭니다 이거는 앙금 안 만들고 그냥 물속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소화된 상태로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는 Cl-나 Ag 플러스가 되게 만나야 되면은 앙금 만들어줘요 AgCl 물에 녹지 않는 이런 염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용성 염이라 그러기도 하고 앙금이라 그러기도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흰색 앙금이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흰색 앙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한번 만들어진 앙금이 다시 이렇게 이온이 되거나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책에 소개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의 순서가 좀 바뀌어도 일단 제가 앙금이구나 라고 한 걸 알았으면 좋겠는 건데
옥시나에서 말하는 거. Na 플러스. 이건 지금 중2들도 외우고 있는데 NO3 마이너스 K 플러스 NH4 플러스. 대표적으로 앙금 안 만드는 건데, 앙금이라고 하는 거를 안 만들리는 일에 절대 안 만들고, 그리고 앙금 만드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AgCl, 흰색앙금 많이 나오는 것들, BaSO4, BaCO3, CaCO3, CaSO4 이런 것들, 얘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앙금. 그러니까 앙금을 중학교 때 뭐 시험 치기도 하는데, 일단은 학년 올라갈수록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적어도 일단 여기서 많이 녹음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흰색 앙금이라고 보면 되겠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앙금, 보통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 건 불응증임이라고 해서 물에 덮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여관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중화반응이 중화반응. 중화반응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맨날 HCl 염산 나오고 강산이죠, 강산. 그 다음에 NaOH. 가장 맨날 먼저 나오는 게 이건데, 대표적인 산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NaCl. 이거는 좀 무결분 이온이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물인데, 근데 일단 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NaCl. 이건 마찬가지. 아직까지 수용하는 상태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쟤들이 다시 물이 갈라져가지고 다시 애들을 녹여서 다시 거꾸로 간다. 산과 열기로 쪼개진다. 저런 일은 안 생깁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세인 CH4. 요거는, LNG의 조성분이죠, 도시가스. 그리고 두 개의 산소랑 좀 결합을 하는데, 기체를 쓸 때 이렇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물 수증기 분자고 물 분자 나오는데, 이걸 L이라 쓰기다 쓰고, 뭐 G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 책에는 L이라고 썼네, L. 자, 여기다 씁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아니, 그럼 이산화탄소도 우리 주변에 널렸고, 산소도 우리 주변에 널렸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메세인이 막 마음껏 나오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반응들이 다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역반응이 힘들고 정반응 쪽으로만 진행하는 것들. 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너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고, 개념 더하기에 이제 가역반응의 또 다른 예라고 지금 적힌 게 좀 있는데, 가역반응 또 다른 예가 이제 석회합을 만드는 화학반응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개념 더하기. 가역 반응의 예를 좀 들고 있는데, 가역 반응의 예라고 하는 걸 도움을 알겠지만은, 석회동물. 그러니까 석회동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CaCO3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고체입니다, 고체. 이건 고체고, 딱딱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맹물에는 잘 안 녹는데, 맹물에는 잘 안 녹아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탄산 같은 거. 탄산이라고 하는 거에 좀 높습니다, 이게. 우리 책에도 지금 위에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순서가 뒤집혀서 끊는 게 없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떤 애가 만들어질 수 있냐? CaHCO3-2. 이런 애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은, 해석은 CaE 플러스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HCO3- 이런 애로 이렇게 이온화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녹은 거, 이거는 안 녹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면, 즉 이렇게 녹아서 뻥 뚫려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석회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물이면 괜찮은데 탄산 같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그렇게 되면은 이 석회암 지대에 구멍이 생긴다. 구멍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석회동물이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온도가 조금 낮으면 석회동물이 잘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조금 증가하면 역반응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역반응이. 그러면, 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장에서 이런 식으로, 혹 같은 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혹은 아니고, 요거 우리가 이제 종유석이라고 해요, 종유석. 정유석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건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겠죠. 반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다시 우측으로 하는 걸 되겠는데, 그럼 바닥에서 이게 떨어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석순. 죽순처럼 튀어나온다는 걸 석순이라고 그러는 거고, 종유석과 석순이 언젠가 만나게 되면 기둥처럼 만드는 거예요, 기둥처럼. 이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기둥처럼 만들어진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얘를 석주라고 그러죠. 나머지 뻥 뚫린 거는 전부 다 석회동물. 뻥 뚫린 거는 우리가 석회동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역방이 될 수 있는 게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가열 반응이 얘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건 이상하게 이제 학년별로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이상하게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모르고 지나갔을 거고, 이제 파워본에서도 나왔을, 파워본에 지금 나오고 있고, 한 번씩은 다 봤을 건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남아 있는 거, 오케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쪽 평형을 좀 봐야 되는데, 동쪽 평형. 동쪽 평형. 동쪽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상황으로 좀 봐야 되냐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활발하게 역반응,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역반응, 정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 속도가 똑같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를 동적평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정반응 속도,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건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면은, 이게 똑같아지면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오케이. 그런 상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맞나?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평이라고 그러는 건데, 바꿔 말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역반응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대표적인 이해할 만한 게 생기냐면은, 비 오는 날은 습도가 100%입니다, 거의. 습도가 100%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흡수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제, 채워질 만큼 채워졌다고 보면 되겠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래줄에다가, 비 오는 날, 이게 청바지 같은 걸 이렇게 널었다 칩시다,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걸 이렇게 널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습도 100%니까, 겉으로 보면 안 마르죠, 이게. 근데 안 마른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안 마르는 게 아니고, 수증기죠, 이렇게. 물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증발이라 그러고, 증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 우리가, 응축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응축 속도하고, 증발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응축 속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이게 기화학이 객관데,
이 속도가 똑같아져서 안 마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상평이라고 그러다 보면 되겠는데 우리 세계도 일단은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을 상평이라고 그러면 되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일단 책에도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은 속촉 배경 가역 반응에서 정반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가지고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실제로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상평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라고 하는 상과 기체라고 하는 상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밑에 어떻게 지금 표시를 좀 하고 있냐면 자 이거 좀 세 개 좀 그렸을 때 일단 닫힌 용기, 열린 용기가 아니고 왜 닫힌 용기를 좀 쓴다 그랬을 때 닫힌 용기 자 물을 한 요만큼 담아두면은 아셔야 될 게 담아주자마자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증발입니다. 증발. 담아두자마자 생기는 거는 증발인데 일단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떠냐 요건 일정하죠. 이건 담아두자마자 증발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기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수면은 사실 얘보다 조금 낮아지긴 할 텐데 좀 낮게 되죠.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처음보다는 조금 낮아질 건데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 있던 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되면서 공간이 좀 채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증발 속도는 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증발 속도는 늘 똑같은 건데 점점 이제 응축되는 애들이 하나둘씩 나온다 되죠. 액체되는 응축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면은 결국은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 응축 속도가 증가한대요. 응축 속도. 점점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낮아졌다 했을 때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수준이 비춰졌다 싶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일정한데 언젠가는 응축 속도가 그거를 따라잡아서 이렇게 따라잡아서 결국은 이제 이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계속 조리를 하고 있는 거. 다시 증발 속도. 증발 속도하고 뭐랄까 이렇게 응축 속도하고 이게 똑같아져가지고 겉으로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표적인 상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습도가 100%라고 가정을 했고 이거는 용기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닫힌 용기를 닫힌 용기 이렇게 닫힌 용기를 썼기 때문에 얘들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열린 공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쓰자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 그러면 이거는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게 아무 일정하다 해도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증발됐던 것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면 여기 요 공간 자체가 포화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되돌아온 이게 날아가 버리면 되돌아온 애가 있긴 있지만 증발하는 애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열린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동적 변형 상태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동적 변형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든 게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일단 닫힌 공간에서는 이렇게 동적 변형 상태라고 하는 거, 상평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봐도 알겠지만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나오는데 그래프로 여기다 할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보면 세로축, 가로축 가로축은 당연히 시간 세로축은 속도죠 속도 세로축은 속도라고 하면 되겠는데 아까 말했지만 증발 속도는 계속 똑같습니다. 우리 책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일정합니다. 계속 증발 속도 이거 바뀔 수
수가 없는 거고. 왜냐면 물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증발은 된 거기 때문에 서서히 증발하는 게 아니라 붙자마자 증발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응축 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라서 깨져나가서 시간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응축 속도. 그래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요 지점, 똑같아지는 요 지점 이후, 요 지점 이후부터를 우리가 상평형 혹은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응축 속도라고 하는 게 같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아지는 거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정리 좀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라색 글씨로 끊임없이 실제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평형.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냐? 용해평형인데, 용해평형. 용해평형. 용해라고 하는 거는 물과 어떤 용매가 섞이는, 용질이 섞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비커 같은 데다가 물을 대충 한 이만큼 담고, 설탕을 이렇게 들이부으면, 자, 설탕을 들이부어가지고, 이 휘기 전자칩스 이렇게 저어가서 녹인다 그러면, 녹을 만큼 녹은 걸 우리가 우리가 포화라 그러는 건데,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좀 쌓여진다, 이렇게 설탕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화용이긴 하지만은 아직 이제 녹지 않은 설탕이 다시 포함된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아니라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설탕이 물에 넣는 거를 용해라 그러고, 설탕이 녹은 게 다시 설탕이 되는 게 다시 이제 석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녹는 거를 용해.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석출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럼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용해 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석출 속도라고 하는 게 똑같아져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원래 책에도 나와있죠. 이거는 시간 지나면 결국은 석출 속도랑 용해 속도가 똑같아져가지고 포화형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용해평형이라고 그러다 보면 되겠는데, 이게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심스러우면 자, 지금 포화 상태라 칩시다. 이렇게 포화 상태라고 치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설탕이 남아있다 칩시다. 이렇게 설탕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변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흑설탕이라든지 황설탕을 넣는다 칩시다. 황설탕. 그럼 놀랍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쌓일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황설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건데, 황설탕은 약간 좀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 색깔이 변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 실제로 흰설탕 양은 약간 이렇게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평형들을 난다. 더 이상 안 녹을 것 같은 황설탕이라고 하는 게 더 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의 오른쪽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념다하기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 대신 어떻게 보는 거냐면, NaCl 염화나트륨인데 질량소가 23짜리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뭐를 더 넣어준 거냐면은
24짜리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연마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Na 플러스인데 24짜리 질량.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설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걸 바꿔 쓴다 그러면 여기 안에 바꿔 쓴다 그러면 23짜리 Na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더 안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 이런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발견되고 이런 것도 발견이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더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속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그 속도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다. 됐죠? 그렇게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고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자료 분석도 이제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 반응과 분해 반응 나오는데 자료 분석 자, 이렇게 보자 그러면 화학2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한데 기체입니다, 기체. 그 다음에 N2O 이것도 기체입니다. 색깔이 뭐냐면 얘가 좀 젓갈색 젓갈색이고 얘는 색깔이 훨씬 남부색인데 이게 온도에 따라 이제 어느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냐라고 하는 건 화학 교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우리 책에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젓갈색을 띠고 있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색깔이 서서 연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색깔이 서서 연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농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농도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NO2 색깔이 몇 책에는 이제 그 파란색으로 적혀있는데 파란색으로 처음에 NO2의 농도가 이만큼 있었고 이게 농도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NO2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처음부터 얘를 넣고 N2O4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넣진 않았었구나. 그래서 우리 책에 빨간색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넣진 않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시간 지나면은 저기 N2O4 사산화 이질소의 농도도 별 차이가 없고 NO2의 농도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이 농도가 지켜지는 거니까 요 이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동적변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농도가 많을 때는 젓갈색이 뚜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적평에는 처음 상태보다는 젓갈색이 조금 좀 연해지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면은 얘가 두 개 없어질 때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줄어든 양만큼 얘가 늘어나는데 지금 그래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줄어들 때 사실 얘는 1만큼만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너무 수답으로 내리시 그림을 그렸고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게 몇 대 몇이냐라고 하는 거는 화학표에서 배우겠지만 저게 2대1로 반응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뭐 2대1로 반응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2고 이게 1 이게 아니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고 어떤 양이 일정한데 그게 없어지고 생긴 게 2대1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농도가 변화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반응 속도하고 드디어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세요. 사산화 이질소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젓갈색이 더 옅어지지도 않고 옅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화학 첫 번째, 네 번째, 4단원의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풀만할 거라 보면 되겠고 다음에 20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계약 연기가 어디까지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슬슬 내신 대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쯤이면은 교재를 바꿔가지고 내신 대비 관련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우공비 19강에 나온 내용은 일단 다 하고 다음 주에 검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